2023년 목동고 1학년 중간고사가 4월 28일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오늘의 시험 총평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죠. 이 난이도는 과연 어땠을까인데요.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목동고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선생님들이랑 올해 선생님들의 구성진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동고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앞반에 국어 선생님 2명, 뒷반에 국어 선생님 2분이 들어오시는데 앞반에 계시는 국어 선생님 2분이 한 분은 2학년에서 내려오셨고 한 분은 또 3학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출제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죠.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이 끝나면 만점자가 전교생 중에 한 7명에서 10명 정도가 만점자였고 뭐 한 개 틀린 애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2개 틀린 뭐 그 친구들부터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때보다 국어 시험 잘 본 것 같다. 뭐 요런 이제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 선생님들의 기조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를 굉장히 좀 짜게 주면서, 그걸로써 아이들의 등급을 정말 실제로도 굉장히 촘촘하게 선생님들이 나누셨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선생님들 팀이 이제 좀 바뀌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난이도는 조금 이제 올리시면서 아이들의 수행평가를 뭐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잘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문제에서부터도 아이들의 줄을 세우겠다라는 의지가 이번 시험에서 확연히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만 해도 만점자가 뭐 5명 정도나 이제 뭐 배출이 됐었으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좀 시험 문제를 만반의 대비를 하고 갔었을 때 좀 수월하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난이도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제가 생각하건데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만점자가 1명에서 2명, 지금 일단 1명은 저한테 뭐 100점이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고 나머지 1명은 본인이 마지막에 마킹을 이렇게 이제 했었으면 채점상으로는 만점인데 잘 모르겠다. 뭐 마킹을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뭐 만점자가 이제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고 2007년생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1등급 퍼센테이지가 많거든요. 그 만점자가 1등급인 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한 개까지도 1등급을 무난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2개 틀린 친구들인데요. 2개 틀린 친구들이 수행을 잘 보면 이게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개 틀린 친구들 사이에서부터 등급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행평가 점수에 따라 가지고 2등급으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2개에서 3개. 그 다음에 운이 나쁘면 3개에서 수행평가 못 받은 친구들, 4개, 요런 친구들이 이제 그 밑에 등급을 순차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었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는가를 이제 보시려면 시험 범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사실은 현대시 3개, 그 다음에 교과서 안에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현대수필 하나, 그리고 학교에서 국어 B 선생님이셨죠.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셨어요. 이제 외부 작품을 총 14개를 나눠주셨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와 14개? 너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14개 중에 실제로 수업을 해주셨던 부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해준 작품이 너무 많다. 그냥 모든끼리 뭐 나눠서 읽고 자기 감상평 얘기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제가 그거를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던 기억도 나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지 않은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해 주셨던 작품들이랑 교과서 작품들은 상당히 이제 양이 훅 줄어들었던 양상이었죠. 시험 범위에서 그러면 어렵게 나왔던 부분은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확실히 외부 작품이었습니다. 외부 작품. 근데 이제 그 외부 작품이라는 게 학교에서 설명해 주셨던, 미리 나눠주셨던 프린트에 있는 외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험장에서 낯선, 처음 봤던 이제 그런 작품이 아니라 그래도 미리 한 번이라도 공부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작품들인데요. 그 작품들이
본문이랑 엮이기도 했고 외부 작품끼리 엮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선생님들께서 과연 이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이 됐고 그 용어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시험지에 출제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외부 지문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저도 이제 뭐 4주차, 5주차 또 직보 때까지도 작품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얘들아 이런 게 포인트야. 또 이 부분은 이거 나오려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나눠주신 거야. 야, 이거는 뭐 더 이상 안 봐도 돼. 정말 이 시점, 요거 때문에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야, 시점 바뀌는 거 무조건 나올 거야. 실제로도 이제 나왔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다 짚어주고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래도 어쨌든 1학년 1학기 때 그 14개의 외부 지문을 어쨌든 내일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들은 다 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본인들이 학습한 것만큼 막 이렇게 능률적으로 또는 이렇게 막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시험장에서 좀 이렇게 신뢰가 발휘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는 외부 작품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문제의 순서 배열입니다. 이 1번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했어요. 저도 1번 문제를 딱 시험지를 받아보고 이게 바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이 선택지는 요거 때문에 아니고 요 선택지는 이거여서 절대 아니고 소거 형식으로 풀다 보니까 이제 답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시험지든 킬러 문제 한두 문제쯤은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 킬러 문제가 제일 상단에 앞에 포진이 되어 있으면 이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그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는 훅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뭐 정말 최근 3년 중에 가장 이제 어려웠고 또 시험 이제 난이도에 의해 가지고 몇 개 틀리면 몇 등급, 몇 개 틀리면 몇 등급 이런 것도 이제 간략히 이제 제가 예상하는 이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점은 이제 그거일 거예요. 그럼 얘네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남은 시험, 이제 첫 번째 시험 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저는 일단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빨리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는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웬만하면 좀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좀 웬만하면 좀 부드럽게 대하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뭐 이번에 2학년 친구들이나 3학년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소를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때 1학년일 때나 그렇게 좀 잘해주시지 너무 동생들한테 좀 부드럽게 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 역할이 고등학생으로 올라온 친구들을 다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엄청 세게 대하기도 하고 정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집에 돌려보낸 적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좀 너무 세게 대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기 저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냥 어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숙제를 나눠주면 그래도 웬만하면 아이들이 잘 해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피드백도 이거 준비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수행평가도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바쁜 거 맞아요. 또 이제 힘든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고등학생의 삶이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목동고를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1, 2학년 본격적으로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쭉 제가 지나면서 느꼈던 것은 목동고는 내신에서 1등급부터 5등급 친구들 5등급 친구들 네, 좀 오바 못해서 5등급 친구들까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5등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누가 빨리 이 시스템에 적응하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첫 번째로는 빨리 이 시스템에 적응해라. 그래서 내신 때는 내가 정말 다른 거 하지 않고 정말 공부에만 이 몰두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게 일단은 정말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일단은 아이들이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장 다가오는 시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기말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시험 범위의 주를 이루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겨울방학 때 좀 얼만큼 예습을 해놨냐
또 겨울방학 때 얼만큼 좀 기본기를 다져놨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2007년생 같은 경우에는 2005년생 친구들부터 중학교에서 이 국어 교과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문법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중등 교육과정을 수료를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04년생들까지는 중학교에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도 내용이 사실은 뭐 중학교 때 했던 거구나. 예전에 했던 게 이거였지. 기억을 다시 회상시키는, 복귀시키는 것만 좀 열심히 하면 됐었는데 지금 2005년생 친구들부터는 중등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바뀐 체제에서 공부한 친구들이고 굉장히 간소화된 문법을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용의 학습 자체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2006년생 친구들이죠. 중간고사 때 아깝게 이제 2등급 초반에 배치됐던 친구가 기말고사 때 저한테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이거를 뭐 숙제를 손을 못 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은 절대적인 문법의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에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자체가 문법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 다지고 겨울방학 때 누가 좀 그것을 예습을 잘 해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겨울방학 다 지난 입장에서 야 너 겨울방학 때 문법 안 했으니까 참 너는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늘 저희가 내신 대비를 5+1, 5주하고 직보 1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했다면 이번에는 문법 아이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6주 코스에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한 것도 이제 아이들 문법을 대비해서 좀 길게 잡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법은 사실은 이제 뭐 문법 요소, 한글 맞춤법, 의문의 변동 아이들 너무 어려워하는 파트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목동구가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요인에는 수련회 갔다 온 것도 있고 학력평가 본다고 또 빠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개학 가면 이것저것 OT하면서 시간 많이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적었다면 이번에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지금처럼 외부 작품들 이런 걸로 이제 겸해가지고 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성하는 것은 문법. 일단은 아이들이 문법만 시험을 잘 봐도 정말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텀을 가진 다음에 5월 18일부터 사실은 순차적으로 기말고사 개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간을 뺀 이유가 아이들이랑 좀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또 대비해야 되는 방향들을 좀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상담 주간을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저는 수많은 아이들의 상담을 하고 있겠지만 아이들은 저랑 상담 30분 하면 시간이 또 뻥 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좀 EBS라든지 본인이 뭔가 프리패스 꺼내가지고 사교육 이제 그런 사설 업체 인강을 듣는 게 있다면 좀 미리 좀 문법을 예습을 해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외부 작품을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네 내신 특강 이거 지금 잠깐 공부하면서 외부 작품 완벽하게 대비하길 바라는 거? 그건 진짜 욕심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번에도 공지하지 않고 외부 작품 낸 작품은 딱 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학교에서 미리 알려준 외부 지문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낯선 외부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이럴 때 좀 수능형 대비를 잘 해놓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제도 직보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 과학시험 못 봐가지고 이제 뭐 울고 또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수업 때도 이렇게 막 표정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목동고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버텨라입니다. 버텨라. 예. 제가 요거는 좀 사소하게 약간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는 한데,
목동고가 대학 실적이 참 좋아요. 근데 대학 실적이 좋은 친구들이 두 부류입니다. 정시로 대학 가는 친구들과 수시로 대학 가는 친구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시로 좋은 이제 실적 낸 친구들은 거의 재수생, N수생입니다. 수시로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현역생이죠. 그래서 저는 목동고 친구들이 1학년 때 내신 대비 제일 열심히 한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끝나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1학년 전체 끝나고 또 많이 포기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난 정시파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언니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많이 또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학력평가 등급이 내 수능 등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신 등급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학력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잘 나와 보이니까 내가 정시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 시험 끝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들이지만 수능 끝난 언니들, 수능 끝난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3학년 때 정시만 바라보고 달린 친구들도 수시 전형 안 쓰는 친구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내신 성적이 내가 2학년 때까지는 좀 한번 해볼 걸, 아니면 2학년 1학기 때까지라도 한번 해볼 걸 1학년 때 포기한 친구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제 어머님과 같이 또 고민하고 또 열심히 부족한 점 채워서 정말 버티는데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옆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조금 더 힘내서 남은 시험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학년 이제 중간고사 총평은 어려웠다, 외부 작품 때문에 어려웠다, 등급 나누자면 이렇게 등급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외부 작품 어려웠지만 학교에서 다뤄준 부분에 비해서 훨씬 조금 어렵게 냈더라. 이런 말씀으로 정말 한 줄 평을 좀 남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잘 대비해야 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아니면 상담 주간 때문에 잠깐 수업이 비는 친구들일지라도 진짜 좀 이렇게 EBS 강의라든지 아니면 저랑 겨울방학 때 했던 친구들은 문법 교재 다시 한번 좀 복귀시키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